지금부터 2024년 지역 먹거리 지수 농촌 도농 복합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지자체는 34개의 지자체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순홍 사무관님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AT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푸드플랜부의 김민웅 부장님, 이동훈 과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활기차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홍 사무관님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사무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지역 먹거리 지수 담당하고 있는 박순홍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역 먹거리 지수 설명회를 매년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좀 달리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거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같이 한 공간에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게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좀 더 나은 원활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오프라인을 모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 먹거리 지수는 2019년도에 지표를 개발해서 20년부터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매년 지자체 관심이 매우 높아져서 계속 참여 지자체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평가 등급을 랭킹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담당자로서 우리 지역 먹거리 계획이 좀 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평가를 준비하시느라 여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는 어떤 평가라는 어떤 부담감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수립한 지역 먹거리 계획이 지역 내에서 얼만큼 잘 스며들어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평가에 좀 부담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소신모에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 충실히 준비했는데 내용 이해하시고 평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 복귀하시는데 무사히 잘 복귀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번 2024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AT 배슬기 대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저희 공사에서는 이제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지역 먹거리 정책 확산을 위해서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 먹거리 지수는 19년도에 로컬푸드 지수로서 최초 개발이 되었고요. 올해 5년 차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먹거리 계획에 대한 관심으로 현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금년도 평가에 대한 설명과 일정을 조금 개괄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나서 주관사인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올해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양식 작성 가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먹거리 지수의 정의와 운영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년도 평가 결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해 평가 지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가 일정을 좀 공유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지수란 지역별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한
이제 안전,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정책의 추진 정도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개량 평가한 지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각 지자체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공표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먹거리 정책 확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농촌 도농 복합형은 전국 159개 시군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형은 이제 시범적으로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운영 경과입니다. 19년도에 로컬푸드 지수로 최초 개발이 되었고 이후 2년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22년도에 지역 먹거리 지수로서 정식화되었고 이후에 확대 개편이 되었으며 작년도부터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실적이라는 지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지표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평가 결과가 25년도 행안부 합동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작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참여율의 경우에는 전국 159개 시군 중에서 133곳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요. 이는 참여율이 한 80%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S에서 2등급까지 절대 평가를 통해서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중상위 등급인 SA, B등급에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도 농촌 도농 복합형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과 주체는 화면과 같고 평가 범위가 이제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먹거리 계획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걸 추진하셨는지 좀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평가 항목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가 과제는 크게 5개 과제, 14개 평가 지표, 그리고 24개의 세부 평가 지표와 5개 가점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100점 만점에 가점 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과제 및 지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1번 과제는 이제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로 공적 추진 체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적 추진 체계 구축 정도나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먹거리 생산과 관련한 과제입니다. 로컬푸드의 안정성 관리나 친환경적 농업, 그리고 농가 조직화, 또 이제 가공품 생산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먹거리 소비와 관련한 과제입니다. 지역 내 소비 기반, 접근성,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지역 공동체 기반 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번째는 가치 확산 부분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비롯해서 도농 상생 협력, 그리고 중소농가 소득 안정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과제는 먹거리 지속 가능성으로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감축 실천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각 과제의 세부 평가 지표는 이후 주관사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일정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지자체 설명회를 진행한 후에 곧바로 6월 4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 평가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이메일로 조금 제출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 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인 바로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에서부터 자료 제출까지의 방법은 총장님 발표 뒤에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서 8월까지 약 2달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서명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소명 기간과 현장 평가를 9월 2주차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장 평가에 대한 부분은
현장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평가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11월 중으로 이제 결과가 확정이 나고 우수 지자체 대상으로 시상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연도 평가에서 조금 우수한 지자체들의 사례를 공유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정보 홈페이지 사이트인데요. 지수에 대한 과거 자료나 이제 설명의 녹화본 같은 이런 지수와 관련한 자료들은 해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Q&A는 저희 발표 맨 마지막에 조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로 치면은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대면할 수가 없고 저희가 녹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설명회는 꼭 오프라인으로 하기를 희망했는데 오프라인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평가될 지역 먹거리 지수 지표와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혹시 지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Q&A 시간을 따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24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는 지자체 로컬푸드 및 지역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국 159개 시군이 평가 대상이고요. 이 평가 기간은 작년도에 대한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한 먹거리 관련 행정 실적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지표는 총 5개 분야, 14개 지표, 배점으로는 100점에 가점 6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 부분을 표시해 둔 건 2023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약간의 배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4번 친환경적 농업 농사는 5점이었던 게 2점으로 바뀌었고요. 7번에 있는 지역 먹거리 소비 기반은 14점에서 17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역 먹거리 소비 기반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이 지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있을 때 설명을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입니다. 2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배점은 18점입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공적 추진 체계 구축에 대한 지표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나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정책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부 지표 첫 번째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는 지자체별로 지역 먹거리 계획 과제 계획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징빙 자료 여기 매뉴얼 책자 같이 주셨는데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자체의 지역 먹거리 계획을 어떤 것을 낼까 조금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팁을 드리면 지역 먹거리 계획 과제와 관련돼서는 바로정보 사이트를 보시면 지역 먹거리 세부 실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7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행한 실적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계획과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은 먹거리 관련 조례 운영 여부입니다. 근데 이제 먹거리 관련 조례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만점을 받으십니다. 다만 이제 먹거리 기본 조례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먹거리 기본 조례 이외에 아래에 인정할 수 있는 조례 범위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조례가 있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표와 관련돼서는 사전에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이번에는 제출해 주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보완이나 또 소명의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에 보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례는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표 역시 자료는 별도로 주실 필요 없고 저희가 농식품부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현황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전담 부서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행정조직 내 지역 먹거리 계획 및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가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제출 자료로는 먹거리 전담 부서와 관련돼서 지자체의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시행하는 일자라든지 그 규칙의 명칭 이런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자료에 캡처를 해서 삽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 내 먹거리 계획 담당 부서의 사무 위임 점결 규정을 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사무 전결 사항에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이나 지역 먹거리 식체 발굴 추진에 대한 기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표로는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과 지역먹거리위원회의 활성화 정도, 또 정책 반영 등을 통해서 민관 협치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선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먹거리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먹거리위원회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먹거리위원회라든지 임시적으로 지금 먹거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로컬푸드위원회, 또 공공급식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같은 것들은 불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구성 근거 조례 개요, 먹거리위원회 구성 현황, 먹거리위원회 명단 등을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정성 양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 양식에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 먹거리위원회 운영 실적과 관련돼서는 지역먹거리위원회가 모집 중이다라고 이제 하고 계시는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이 모집 중인 것은 저희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집 중인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위원회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 기본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타 목적에 의한 위원회라도 실제 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법령에 따라 지역먹거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그 실적 자료를 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법령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먹거리와 관련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잘 제출해 주시면 부분 점수를 부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실적과 관련돼서는 1년 동안 2023년도 1년 동안 위원회를 몇 번 운영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했는지를 그 양식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안전하고 환경적인 지역 먹거리 생산에 관한 지표고, 이 지표에는 4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은 25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농산물 안전성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역 농산물 안전성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검사 실시 현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 실적을 저희가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로컬푸드 직매장 수에 대비해서 직매장에 납품된 로컬푸드의 전체 안전성 검사 건수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단지 지자체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파악하게 되고요. 지자체에서는 직매장에 납품된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건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된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안전성 검사 기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가에서부터 라까지 되고 있고요. 이 안전성 검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제출 양식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 다 라에 해당하는 안전성 검사 기관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농약이나 중금속, 곰팡이 독소 같은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건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이나 수질, 간이 검사는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친환경 인증이나 지역 인증,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 실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제출받은 양식 중에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했는지를 쓰게 되고, 참여한 농업인의 성명, 그다음에 검사 기관, 아까 검사 의뢰 기관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 검사 의뢰 기관은 어디서 누가 주자가 돼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검사 기관은 검사를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검사 품목, 그다음에 검사 항목, 검사 결과 측정 일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한 생산업자가 여러 지점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같은 실적이 여러 지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다 보면은 동일한 사람의 것들이 중복돼서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참여 농업인의 검사 품목, 측정 일자가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면적 비율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해당 지자체의 경지 면적분에 해당 지자체의 GAP 인증 재배 면적의 합계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역 먹거리 인증제 중에서 이게 아마 자체 법규 제정을 통해서 인증되고 있는 지역 먹거리 인증제만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제정일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안전성과 무관한 인증제는 불인정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지역 먹거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제출 자료에 어떤 지역 먹거리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인증제 안에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 조항이 있다는 것들을 명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 농업 확산과 관련돼서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재배 면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환경적인 지역 농산물 관리 및 환경 친화적 농업 확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별 경지 면적분의 친환경 인증 재배 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래 표시되어 있는 통계를 통해서 지자체의 환경 친화적 농업 확산과 관련된 부분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농가 조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연중 공급을 위한 다품목 생산 체계 지원 정책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운영 현황을 평가합니다. 먼저 다품목 생산 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돼서는 연중 공급을 위한 다품목 생산체계 지원 정책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농가를 조직화해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혹은 지역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납품하는 농산물이 연중으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다품목 생산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활동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 정책으로는 농기자재 지원, 소형 하우스, 저온 저장 시설 또는 생산체계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원 대상이 로컬푸드 출하 농가나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을 위한 농가 조직화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이게 별도의 일반 농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로컬푸드 참여 농가라든지 아니면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을 위한 농가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불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지원 없이 민간 부분이 주도한 사업은 저희가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와 무관하게 시설을 지원하거나 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불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주의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어떤 사업을 했고 대상이 누구이고 또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것, 지원되었다라는 것들을 평가에 잘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 조직화 교육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2023년도에 해당하는 농가 조직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횟수라든지 교육 내용들을 양식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농가 조직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예시를 드린다면 신규 농가에 대해서 로컬푸드 이해 교육이라든지 리더 양성 교육을 했다라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소량 다품목 재배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 또 연중 생산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로컬푸드와 관련이 없이 정기적인 농업인 교육이거나 아니면 단일 품목의 단순 기술 교육인 경우들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 측면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소비자 대상의 지원 사업 아니면 도농 지원 같은 도농 교류 같은 이런 사업들도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산자 소비자 간 교류 사업의 별도의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나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조직하거나 품목을 다양하기 위해서 한 교육들을 이 부분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가공품 생산 활성화와 관련된 지표인데요. 로컬푸드 기반의 농식품 가공품 생산 참여 정도를 평가해서 로컬푸드 지역 가공품 생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역 가공품 생산 농업인 비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별로 전체 농업인 대비해서 지역 가공품 생산 참여 농업인의 비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농업인 수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게 됩니다. 지역 가공품 생산 참여 농업인 수를 산출할 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사례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례들에 대해서 중복으로 하시는 거는 저희가 제외하고 이 총합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첫 번째는 이제 2023년 내에 지역별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품을 생산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두 번째는 마을 기업을 통해서 생산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세 번째는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 네 번째는 6차 산업 현장 코칭에 참여한
참여자 수, 또 지리적 표시 농산물 가공품에 등록된 농업인, 그다음에 지역 가공기술 지원관 또는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이제 생산할 실적이 있는 농업인 수를 저희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역 가공품은 주 원료가 해당 시군의 농산물로 가공한 가공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주 원료가 수산물인 가공품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은 제외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 농업인인지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6차 산업 인증과 6차 산업 현장 코칭을 받은 경우에는 농촌 봉합산업 사업자 인증 유형 중 2차형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 먹거리 지역 내 우선 소비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4개의 지표가 포함되고 있고 배점은 31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서서 저희가 지역 먹거리 소비 기반과 관련돼서 지금 배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번의 지역 먹거리 소비 기반과 관련된 학교 급식, 공공급식과 관련된 실적이 지금 지자체에서 제출해 주신 데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평가하는 데에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급식의 로컬 푸드 공급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표의 그 평가 기간이 다른 지표들은 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학교가 급식을 하는 3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가 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2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는 평가 기간은 3월부터 2월 말까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평가 기간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로컬 푸드 공급 실적이라는 말은 지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이 학교에 공급된 실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이 아닌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해당 시군의 가공품이나 농축산물이 라는 것들을 지자체산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공급 실적과 관련돼서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은 제외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연간 식재료 집행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 없고 이것들은 저희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 로컬푸드 공급 실적과 관련돼서 어느 학교에 어디를 통해서 어느 학교에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쓰게 되는데요. 아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출처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아니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내산이 지금 어느 학교로 들어가고 있고 그 들어간 공급액이 실적이 얼만큼인지는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센터나 아니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기업을 통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내산이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관내산, 그 해당 시군산이 아니면 저희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들을 입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축산물이
들어간 축산물의 경우에는 그게 관내산이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게 자료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축산물의 경우에는 그 가공이나 도축이나 가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축산물이 생산되는 생산 단계의 것이 관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납품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경우는 그게 관내산이라는 것들을 입증하기가 조금 쉬우실 텐데, 그 외에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관내산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같이 붙여주셔야지 저희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공공영역 로컬푸드 공급 실적과 관련돼서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공공영역 로컬푸드 공급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영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관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급 실적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내 행정기관의 인정 범위는 아래 자세하게 조금 써놨는데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나 정부위원회에 해당하는 것, 혹은 관내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그 외에 정부조직관리 시스템이나 관련 법에서 정부조직으로 정의하는 행정기관을 이제 관내 행정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인정 범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국가공공기관은 바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방 공기업은 클린아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범위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사이트를 통하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범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범위들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관내에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공급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급액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의 총 인구수 분의 그 공공 영역의 로컬푸드 공급액을 저희가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 영역이라는 인정 범위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 영역에 해당 로컬푸드, 해당 관내의 농산물이나 축산물들이 공급한 액수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은 제외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총 인구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다 보면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대상의 것도 공공 영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 말한 공공기관의 범위 내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어떤 기관,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행정기관이나 공기관이냐, 의료기관이냐를 명시하게 되고, 그 기관의 이름, 그 다음에 그 기관에 납품한 업체명이라든지 생산자명, 그리고 생산지의 주소, 그 다음에 품목이나 공급액, 그리고 그게 어디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들이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도 부분들이 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이 외에도 실적이 있다고 하면 관내산임만 증명된다면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내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지원센터가 안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가점 항목인데요. 공공급식 지원센터 등에서 공공급식 기관과 거래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가점인 항목으로는 로컬푸드 광역형 공급 모델 구축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광역형 공급 모델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하고 인접 동일 지역 기초 지자체 간의 공공영역기관 대상으로 로컬푸드 공급 관련 MOU를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 모델은 대도시에 인접한 동일 권역의 기초지자체의 중소농업인을 조직하여 안전적인 판로처를 제공하고 대도시 소재 공공기관은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받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매장으로 납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공공기관과 지금 기초지자체 간의 로컬푸드 협약을 통해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2023년에 체결한 경우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2020년에 했어도 5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5년 동안 협약 MOU를 맺었다. 그러면 2023년이 그 기간 안에 포함되면 그 협약이 다 유효하기 때문에 2023년에 맺은 실적 플러스 이전에 맺은 협약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MOU를 맺은 이름, 체결 시기,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협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협약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협약 내용은 해당하는 협약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어떤 활동 어디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민간 영역 로컬푸드 공급 확대 노력. 이것은 지금 지자체 관내에서 민간 영역,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외식업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다른 사기업에 로컬푸드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 로컬푸드 공급 확대 추진 노력은 지자체하고 민간기업이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든지 민간 업체의 단체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위해서 협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 영역 로컬푸드 공급 확대 노력에서 다음의 실적은 불인정하고 있는데요. 농가 판매 수익 증진을 위한 단수 판매 행사나 직매장 할인, 판촉 행사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셨던 예전의 자료들을 보면 어떤 특정 기간에 로컬푸드를 어떤 기업체에 기업체 종사원들에게 가서 판촉하고 판매하는 것들의 실적을 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해당하지 않고 민간 기업의 공공급식이라든지 민간 업체의 급식에 납품을 하기 위한 협약을 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나 산업단지 등과 체결한 해약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관내 일반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일정 부분의 마트에 로컬푸드 공급하기 위한 계약서가 있다든지 업무 체결을 했다든지 협약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로컬푸드 농가의 그것들을 납품하는 걸로 했다라는 계약서나 협약서나 여러 가지 그 실적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먹거리 소비 거점 접근성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소비자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자체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직매장 평균 매출액과 관련돼서는 해당 지자체 총 인구수 분의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을 가지고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운영 여부를 평가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물류 균형이 있는 센터의 하나며 센터의 명칭은 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어떤 푸드 통합지원센터라든지 공공급식 지원센터라든지 무슨 이런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별도의 명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서 물류 기능이 있어야지 되고 센터의 명칭은 이제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 및 농가 조직화 등의 추진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지자체 직영 또는 지자체 출연재단법인 비영리 법인이 운영 주체의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전제로 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농가 조직화 등을 추진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 현황 조사에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신청 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입니다. 직매장에 출하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와 매출액을 통해 로컬푸드 출하 참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평가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하는 지역 공동체 수는 지금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예시로 범위를 표에 나와 있는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농장, 소설 벤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확인처, 확인 서류 등을 확인하셔서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 표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어떤 지역 공동체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조직된 공동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정관이라든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경우 위에 있는 표 1에 나와 있는 해당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정관상의 목적이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 공동체가 사회적 목적으로 건립되었다라는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지역 공동체 매출액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지역 공동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한 매출액을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중을 산출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조직명이 있고 조직의 소재지가 관내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매출액은 로컬푸드에 납품한 매출액이어야지 인정을 받고 로컬푸드 어디 직매장에다가 납품했는지를 표시해 주셔야 되고 어떤 품목인지 그리고 여기 조직 유형은 앞서 말한 표 1에 있는 조직 유형에 대해서 적어 주시면 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표 1에 대한 조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정관의 목적에 사회적 목적, 공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조직체가 지역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과 관련돼서는 3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관련돼서 지자체의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 로컬푸드 공급 실적을 평가합니다. 앞서서 공공영역이나 공공급식에서 이 취약계층과 관련된 부분은 이 지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불인정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지금 지역 내 영유아,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의 인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실 필요가 없고, 그 위에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앞서 말씀드린 영유아나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공급한 실적이 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공급액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은 영유아가 대상인지 노인이 대상인지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 공급 대상에서는 어디에다가 납품을 했는지,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이고 복지관이면 어떤 복지관인지, 그리고 생산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생산지는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관내산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어떤 품목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것의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지를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산지가 관내산인 제품이어야 되고, 여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급한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 협력 강화 정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 협약 체결 실적입니다. 대도시하고 지자체 간의 농산물 공급 관련된 협약을 신청했다든지, 아니면 도농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협약을 했다면 그 협약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대도시 어디에 가서 판촉 행사를 했거나 홍보 행사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이라는 것은 지금 2023년 이전에 협약을 맺었어도 이제 협약 기간이 2023년이 포함되는 기간이라면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는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 어떤 지자체 지금 하고 대도시의 노원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 협약을 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내주시고, 체결 시기가 있는데 2017년에 체결했지만 이게 2023년까지 이 체결된 협약 기간 안에 포함된다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동 추진 실적, 이 부분은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워크숍 등을 말합니다. 근데 추진 주체는 꼭 지자체가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간기관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위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했다면 이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판촉 홍보활동이나 전문 인력 강상 교육은 불인정합니다. 그리고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교류 활동이 아닌 일방적으로 그 생산자 아니면 소비자 한쪽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 가격 절정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협의회들은 불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 낭비 감축 관련된 교육 실정은 여기 이 지표에서는 불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 대상의 협력이지만 먹거리 낭비 감축 관련된 14번의 탄소 감축 실천을 별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14번 지표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사례들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 많이 제출해 주신 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비자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또 공공급식 소비자하고 농촌 체험 활동을 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 아니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로컬푸드를 활용한
것들을 요리 교실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위한 교육이나 체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농상생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여부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소농가 소득 안정과 관련돼서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지역 내 농업인 중 로컬푸드 출하에 참여하는 농업인 비율과 직거래 장터 운영 현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선 지역 농산물 출하 농업인 수인데요. 농업인 100명당 지역 농산물 출하 농업인 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지역 농산물 출하 농업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 혹은 학교나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농업인,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참여 농업인을 저희가 지역 농산물 출하 농업인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농업인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지역 농산물 참여 농업인 수는 이제 지자체에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직매장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실 필요가 없고 2번에 대한 자료를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학교급식 공공지원센터를 통해서 로컬푸드 공급하는 참여 농업인의 명단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아마 이게 참여 농업인이 누구인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먹거리 지원 통합센터를 통해서 납품하고 있는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 이외에 뭐 농협이나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업체에서 참여 농업인의 생산지, 출하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대장이나 해당 업체가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한다는 증비 서류 등을 저희가 제출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에 그 관내에서 생산한 농업인이 참여했다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데,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이것들이 별도로 증명하기가 조금 쉬운 편인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업체를 통해서 들어갔다 혹은 농협을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개별 업체와 농협은 그 관내에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관내에 있는 농업인 것들을 가져다가 제출했다는 것들이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 관내에 있는 참여 농업인들임을 증명해야 되고, 또 그 농업인이 제출한 생산물들이 학교로 들어갔거나 공공급식으로 들어갔다는 것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출하 약정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제출하시는데 증명하시기가 쉬운 반면,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금 증빙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의 경우 생산지 기준의 지자체 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인데 만약에 양평군이다. 그럼 양평군 관내에서 직거래 장터가 있다 그러면은 양평군의 로컬푸드를 가지고 양평군 관내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갔을 수가 있잖아요. 양평군 로컬푸드가 뭐 서울에 있는 어떤 여기 서초구에 와서 직거래 장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서초구의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양평군 걸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대도시하고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양평군하고 과천시하고 했을 경우도 있고 인접도시하고 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주체, 농산물의 그 로컬 푸드의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먹거리 지속 가능성 제고와 관련돼서는 탄소 감축 실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다들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지표에서도 책정이 되고 있고, 먹거리 유통 과정 전반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농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 전반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정책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지원 정책의 예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가공과 관련돼서는 가공 과정에서 벌어지는 농수산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지원들이 있고요. 또 비교육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저감이나 그런 최소화를 위한 교육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먹거리 관련 탄소 감축 정책을 지자체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 자료들은 그동안에 나왔던 저희가 이제 사업들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도 있었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또 못난이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또 이제 음식물 절감을 위한 캠페인이나 시민 대상의 교육, 또 아니면 음식물 절감을 위한 자원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서류 접수 기간을 6월 4일부터 28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접수는 바로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메일로 받았는데요. 이제는 바로정보 사이트를 이 지역 먹거리 지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설명했던 자료들도 같이 이 바로정보 사이트에 추후에 설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녹화하고 있는 이 설명회 자료도 바로정보 사이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서류를 작성하시면서 혹은 제출하시면서 확인을 요하는 자료들이 있을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설명들은 다 드렸고요. 일단은 아마 설명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Q&A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잘 기록해 두셨다가 그 시간에 한번 여쭤주시고,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희 바로정보 사이트를 어떻게 등록해서 이제 접수하게 되는지, 그 사이트 사용과 관련된 부분, 접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바로 Q&A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수 평가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조금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바로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바로정보 홈페이지 사이트는 다음과 같고, 이제 회원 가입에서부터 자료 제출까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인데요.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이제 회원 가입을 클릭하시면 이제 가입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저희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직거래 사업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자체 담당자로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지자체 소속에 대해서 오타 좀 유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또 담당 업무에 지역 먹거리 지수를 꼭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수신과 문자 수신에 모두 동의를 체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제출 확인 용도로 동의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SMS나 메일로 지수 제출 상황을 안내를 드릴 예정이어서 꼭 동의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완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가입을 하고 나서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뒤에도 조금 로그인이 어려우시다면은 AT나 소비자 시민 모임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의 바로정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서는 이제 회원정보 변경을 통해서 담당 업무를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회원정보 수정을 클릭하시고 이제 비밀번호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회원 정보를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속 담당 업무를 이제 지역 먹거리 지수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 이메일 수신이나 문자 수신에 동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동의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 글씨가 있고 검정색 글씨가 있는데요. 검정색 글씨로 적혀져 있는 항목의 경우에 관리자 승인이 있은 후에 이제 변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시고도 하루나 이틀 뒤에 좀 적용이 안 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조치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정보에 이제 접속을 하신 상태로 화면 상단에 마이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회원 정보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연간 먹거리 지수 자료 등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등록 여부에 화면과 같이 자료 미등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지금 미제출인 상황인 거고 이게 자료 등록이라고 표기가 되면 제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제 최대 첨부 파일은 한 개 파일로 최대 50MB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출하셔야 될 그 사항들이 공문도 있을 거고 이제 신청서도 있으실 거고 자료 제출 목록 그리고 정성 양식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압축하셔서 하나의 파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용량이 부족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제출해 주실 때 첨부 파일명을 꼭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냈는지 알 수 있게 무슨 도 무슨 시라는 자료 제목으로 이제 업로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등록 여부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바뀌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자료 등록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